우리 그 외교안보의 그 우선순위는 대개는 그 남북 화해협력 여기에 주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참여정부 같으면 협력적 그 자주국방이라든지 혹은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주장에서 보듯이 대개는 자주라든지 균형 같은 그런 개념의 근거를 둔 이런 이제 외교안보 시각을 가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걸 내걸었는데 그 기본적인 발상은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 혹은 자주나 균형 이런 개념보다는 좀 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자주와 균형이 19세기적 발상이라면 이 글로벌 코리아는 21세기적 발상이 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듯 싫든 21세기 국제질서 성격 자체가 개방된 질서, 세계화 시대에 열린 질서, 또 네트워크를 향하는 질서 이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도 불가피하게 네트워크적인 그런 양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협력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그 협력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랜드 바겐 실현을 위해서 한국 이명박 정부가 뭘 해야 될까 한 몇 가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랜드 바겐을 왜 하는가 핵심이 뭔가 이거를 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그 본질은 결국 스마트 바겐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을 하든 압박을 하든 우리 목표는 한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을 좀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의 행태를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정상적으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목표 지향적인 대북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거 수년 동안 우리 대북 정책이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스마트 바겐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든 북한을 압박을 하든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남북 간에 보다 정상적인 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근거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또 북한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부터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화폐 개혁단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공공에 처할수록 주민들에게는 안 됐지만 어찌 본다면 우리가 북한을 평화시키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랜드 바겐 뭐 그랜드 바겐이 되든 스몰 바겐이 되든 핵심은 스마트 바겐이 되어야 된다. 그 핵심은 역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압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면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국제공조인데 역시 핵심은 육자회담 제소 조성안책입니다. 전재선 교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육자회담이 굴러갈 리가 없고 또 북한이 핵 협상을 제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지금 이 한미 간에도 뭐 혹시 이견이 있지 않는지 이명박 정부 그랜드 바겐 발표를 했을 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갖고 있는 포괄적 패키지와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로 뭐 이 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그 어프로치가 공통점이 많다. 이건 뭐 우리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몇 가지 나오는 그 어젠다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지금 북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간에 한반도 평화 협정 먼저 하자. 그래야 뭐 이 그 북비피카 협상하겠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전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목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를 공유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 북미 양자 대화에 너무 치중하다가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를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2008년도 미국 정부 측에서 나온 몇 가지 공식적인 문건에서는 북한을 이미 핵을 가진 국가로 묘사하는 그런 문건들이 있었는데 또 뭐 아까 전생 교수 발표도 있었고 또 사회자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0년도가 오바마 행정부에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2010년 그 4월 5월에 걸쳐 가지고 전 세계적인 핵 비확산 문제를 다룰 핵 정상회의라든지 NPT 그 비확산 체제 검토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중요한 비확산 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뭔가 외교적인 비확산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북핵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미국이 이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외교적 타협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부단히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육자회담 복귀해가지고 육자회담 재개된다고 해도 그의 문제 해결 끝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육자회담 재개된다는 것은 멈췄던 북핵 폐기 2단계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언제 끝날지 참으로 긴 과정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우선순위를 공유하지 못하면 이 대북 압박에 분명히 기임이 살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공조를 분명히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역할인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좀 미온적으로 북한의 목을 조르는데 좀 미온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가장 많은 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국가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움직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북한이 그걸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지금까지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뭐 근본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붕괴는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적어도 북쪽 지역이 중국이 미국을 직접 맞닥뜨리지 않는 이제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완충지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는 이제 전통적인 세력균형 관점을 가진 그런 학파의 분들이고 최근에 젊은 중국의 전략가들은 이 중국을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미국과도 필요하면 타협을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는 뭐 그런 시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김민희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북핵 문제를 국제 비확산 문제로 보고 있어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붕괴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 같으면 납치장 문제가 우선입니다. 이처럼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시각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통일 외교를 좀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북 정책도 있었고 통일 정책도 있었는데 통일 문제는 통일부로 다루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통일의 여건을 국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통일 외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갈수록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뭐 급변사태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토론자 중에 한 분이신 이수석 박사님께서도 참여하신 며칠 전에 그 통일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통일대계 탐색연구라는 그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에는 김정일이 생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 요새 북한 언론을 보면 아무튼 이 통일연구원 비롯해서 뭐 통일부고 뭐 비난을 이제 퍼붓고 있는데 뭐 북한이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 상황을 바라보는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금 또 이 김정일 건강 이상설을 전제로 해서 나온 김정일 유고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후계부도 때문에 그랬죠. 지금 삼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골프의 체제가 공고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김정일 신상의 어떤 유고 발생이 못 될 것인가. 그건 소위 이제 체제 불안성이 커지면서 소위 급변사태 가능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뭐 이론적인 가능성이지만 북한이 급변사태가 나가지고 거의 통제불능 상태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상식적인 그 통념적인 생각으로는